아리야? 볼보 시승하러 가자. 환영해요. 볼보와 함께 출발해봐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가이 김영준입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곳 멀리 김해까지 와 있는데요. 바로 볼보 EX30 시승 행사 진행을 위해서 김해까지 왔습니다. 지금 차량 시승을 출발한 지 불과 2-3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잠깐 사이에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노면을 읽어주는 느낌도 완벽하게 직관적이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걸러줄 것은 걸러주면서 적당하게 운전자에게 이런 노면의 느낌을 부드럽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전기차 회생제동의 그 울컥거리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EX30은 그 느낌을 굉장히 잘 풀어냈다 싶은 게 엑셀을 전개를 하다가 발을 떼면 마치 그 내연기관의 RPM이 이렇게 내려가듯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울컥거리는 느낌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내려가는 느낌이고요. 차체 세팅도 부드럽고 핸들링도 상당히 부드러운 걸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의 컴팩트 SUV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은 기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서스펜션은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끝단에서 잡아주는 게 약간 물컹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요철이 많은 일반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울렁거림이 생각보다 정제된 느낌으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약간은 멀미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운전을 부드럽게 한다면 괜찮겠죠. 오늘 시승 코스가 이렇게 일반 도로를 거쳐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기착지인 카페를 거쳐가는 약 130km의 경로인데요. 지금 차량의 배터리 잔량은 67%,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는 203km라고 뜨고 있습니다. 아까 이윤모 대표님께서 제품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분당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김해까지 오시는데 355km 정도 사용을 하시고 약 70km의 주행 가능 거리가 남았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가 203km,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시승을 다녀와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남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승 행사를 오기 전에 이 EX30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약간은 우려했던 부분이 이 전방에 계기판이 없어졌다는 점인데요. 생각보다 시인성이 괜찮아요. 이 12.3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도 있었다면 시선이 돌아가는 횟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주행 성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쟁 모델 대비 동급 최고의 제로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무려 5.3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JCW 차량의 제로백이 6.1초인 것을 감안하면 전기차 치고 상당히 경쾌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델이 볼보의 막내급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MBH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풍절음이 약간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8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풍절음도 생각보다 괜찮게 걸러주는 느낌이고요.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상당히 잘 억제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없어진 자리에 적외선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조금 산만하게 이렇게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속도계가 나오는 계기판 하단에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표지가 뜹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덕트 매니저님께서 한 가지 재미난 이 시승을 하면서 꼭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 하만카돈 스피커와 아리아의 연동이거든요. 1040W급의 하만카돈 스피커가 지금 시승 중인 이 울트라 트림에 들어가 있는데 총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리아, 볼보 시승 음악 틀어줘. 이제 시승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으니까 기착지에 도착해서 디자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착지에 도착해서 차량의 디자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디자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키에 아무런 버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느 면에도 버튼이 없어요. 차량의 키를 소지를 한 상태로 차량의 문을 열고 탑승을 하기만 하면 바로 출발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전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이 DRL 토르의 망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 내연기관 모델들의 DRL은 상하단의 LED가 각각 한 줄로 이어진 느낌이었다면 이 EX30은 픽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답게 그릴이 있어야 할 위치에는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실드로 막혀 있고, 가운데에는 볼보 아이언 로고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하단으로 보시면 블랙 하이글로시 소재로 포인트를 주어서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인상을 갖게 됐어요. 범퍼의 하단부는 SUV지만 스포티한 느낌을 위해서 블랙으로 마감하여 차체가 아래로 깔린 듯한 효과를 주고 있고요. 또 측면으로 넘어와서 살펴보면 보닛의 절개 라인이 측면 휠하우스를 덮고 있는데요. 클램쉘 타입이라고 부르기엔 살짝 애매하게 덜 덮인 느낌입니다. 그래도 휠하우스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의 굴곡을 주어서 볼륨감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휠 디자인은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막혀있는 이 DC 타입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R 19인치 구디어 타이어를 신고 있네요. 그리고 측면 도어 패널 중간 부분의 이 굴곡은 거의 완벽한 사각형을 띠고 있어서 입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서 사이드 미러를 보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이 프레임리스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폴스타 4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가 짤뚱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시인성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투톤 루프인데요. A 필러부터 C 필러까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지면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C 필러의 하단부를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해서 익스트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에는 EX30 엠블럼이 작게 자리하고 있고요. 충전 방식은 DC 콤보, 완충 시간은 급속 기준 26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방에 충전고가 있는 전기 차량들은 공간이 넓지 않은 충전소에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EX30은 이렇게 후진 주차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후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후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리어 램프인 것 같은데요.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픽셀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존 내연기관 모델에서는 리어 램프가 한 줄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밑에 디귿자를 그렸던 반면에 EX30은 벨트 라인의 바디 컬러가 쭉 이어져 오면서 위아래를 가로지르고 있는 이 라인이 리어 램프를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대신 동일하게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하단에서 디귿자를 그리는 형태는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죠. 그 외에 또 볼보 EX30 모델명과 이렇게 볼보 레터링이 자리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후면에서 본 디자인은 정말 심플 그 자체입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내는 기존 볼보의 내연기관 모델들도 타 브랜드 모델들 대비 상당히 심플했었는데 이전 모델보다도 더 심플해졌습니다. 마치 테슬라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센터 패시아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기가 자리하고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면 센터 콘솔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얇은 느낌이에요. 운전 중에 팔을 올려두면 이 조수석 탑승자와 팔꿈치가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컵홀더 2개와 창문을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뒷창문을 내릴 때 이 리어 버튼을 눌러서 누른 상태로 내려야 뒷창문이 작동을 합니다. 그 외에 도어를 열고 닫는 버튼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핸들은 더블 D컷 타입인데 리모컨 부분이 유광 블랙 하이글로시 재질이어서 지문이 많이 남아서 지저분해 보일 것 같은 느낌이라서 차에 안경 닦기를 하나씩은 꼭 둬야 할 것 같고, 핸들의 뒤편에는 이렇게 컬럼 타입의 기어 노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세로형으로 탑재가 되었는데 운전석 계기판을 간소화하면서 센터 디스플레이 통합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다만 저는 운전할 때 앞쪽에 시선을 고정해 두는 편이라 시선을 돌려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라고 시승을 하기 전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여기까지 이 시승 차량을 끌고 오면서 확인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시인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계기판 부분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 중간에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미디어나 블루투스 전화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그리고 최하단에는 이제 공조나 차량의 시트 뭐 이런 부분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볼보가 참 잘한다 싶은 건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라는 점인데요. 독삼사의 순정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용성을 보여주죠. 실내 소재는 상당히 깔끔한 느낌인데요. 인테리어에 사용된 소재들은 버려진 청바지의 재활용 섬유나 재활용 픽셀 니트,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한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하고, 바닥의 매트도 버려진 어망을 재활용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에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아요. 오디오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고요. 제 머리 위로 보시면 열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열도 한번 살펴볼까요? 2열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앉았을 때 1열 시트를 B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에서 무릎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주먹을 이렇게 눕혀서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글라스 루프가 거의 C필러 뒤쪽까지 넘어가 있기 때문에 헤드룸은 그래도 주먹 하나 반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시트 좌판이 너무 낮은 느낌이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다리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다리가 너무 세워지는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조금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의 후면을 보면 창문을 컨트롤하는 버튼이 달려 있고요. 이제 도착지에 도착해서 출발 시점에 배터리 잔량이 203km, 약 60% 조금 넘게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착 후에 몇 킬로미터가 남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승을 마치고 출발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는 길에 복귀하는 시간이 조금 빠듯할 것 같아서 약간은 밟고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그 화물차들이 좀 너무 많아서 막히는 구간들도 꽤 많이 통과를 하고 왔는데, 아까 출발 당시 주행 가는 거리가 203km였던 거에 반해 지금 제가 주행한 거리는 약 130km, 134km를 주행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전비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한 차량은 울트라 트림이고요. 그 아래에 코어 트림이 있죠. 우선 코어 트림 같은 경우는 4,945만원, 그리고 울트라 트림은 5,160만원인데 가격을 인하해서 코어 트림이 4,755만원, 그리고 울트라 트림은 5,18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을 진행한 이 경남 김해시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예상가액을 잡아보자면, 코어 같은 경우는 4,287만원, 그리고 울트라는 4,715만원이라고 하네요. EV3가 최상위 트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천만원 가까이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서빌리티도 그렇고 생각보다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지금까지 카가이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